풀이도 다 정리하세요. 답만 쓰지 말고. 자, 등식이 요렇게 존재하더라. 요렇게 존재하는데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라는 거를 성립시키려면 등호를 기준으로 한쪽을 0을 만들고 반대쪽으로 식을 전부 이항해 놨을 때 여기에 식의 구조가 1차식이어야 우린 이걸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일단 해봅시다. 요 녀석이 1차 방정식이 되어야 한다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항을 전부 오른쪽에 있는 항을 전부 왼쪽으로 이항을 해줄게요. 해줄 건데 이거 지금 얘가 이렇게 있는 거 분배 법칙으로 전개하지 말고 그냥 반대쪽으로 넘겨볼 거예요.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항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식을 정리해줄 수 있는 데까지 정리를 해줄게요. 2분의 1x제곱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2분의 1에서 a-1을 빼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빼기 a-1을 뺄 건데 괄호 있는 거 생각하면은 a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얘가 1차 방정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차 식이냐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좌변에 있는 이 다항식이 1차 식이냐라고 하기엔 이 존재가 거슬리죠. 2차 항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2차 항이 없어지려면 얘가 0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a 플러스 2가 0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a를 반대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a는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5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질문. 여기는 뭐 질문 없죠? 133쪽 질문 없고요. 795번이랑 798번 질문 둘 다 그러면 해주지 마요? 하나만 보자. 문제가 겹치네요, 좀 유형이. 소수냐 분수냐지 그냥 결국에는 계산 열심히 하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A, B 구해서 A, B 구하는 거고 A, B 구해서 A 플러스 B 구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할게요. 을 해줄까요? 네, 798번을 봅시다. 아니요, 798번 할 거예요. 798번 하면은 소수 다루는 것도 할 수 있고 분수 다루는 것도 할 수 있어서 요거를 볼게요. 자, 말이 긴데 결국에는 A랑 B를 구해야 A 플러스 B를 구할 수 있는 거고 A는 요 1차 방정식의 해, B는 이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했으니까 결국 방정식 풀어라 정도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해볼게요. 일단 식을 쓰고요. 이야기해봅시다. 이거의 해를 구하래요. 소수가 있는데 소수는 그냥 놔두고 계산을 해도 되지만 소수를 없애는 쪽이 훨씬 간단하죠. 양변에 똑같이 10을 곱해줄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개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항해줍시다. 10x를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5도 반대쪽으로 그럼 5x-10x 마이너스 30 더하기 5 5x에서 10x 빼주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0에 5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5 그래서 x는 5라고 나올 테고요. 그렇게 해주면 a가 5구나 하나 정리되죠. 당연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해봅시다. 식 쓸게요. 마찬가지로 5분의 x-3 1-3분의 1x 자, 양변에 분모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5를 곱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15-5x 쓸 수 있죠. 자, 분배 법칙 이용합시다. 3x-9는 15-5x라고 할 수 있고요. 이항해줄 겁니다. 5x 이항해주고 마이너스 9 이항해줄게요. 그러면 3x 더하기 5x는 15 더하기 9니까 8x는 24 x는 3 나오죠. 그러면 b가 3이라는 소리죠. b가 3.
A가 5가 나왔고 B가 3이 나왔어요. A 더하기 B는 8이다 라고 해주면 문제 해결 되겠죠. 1차 방정식과 그 해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 풀어보면 되는 문제네요. 자, 해봅시다. 3분의 1 분배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다 할까요? 3분의, 아니다. 분배하기 전에 분모 없애는 작업부터 태워주자. 양변에 30을 곱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0x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분배법칙 씁시다. 그러면 20x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60x 마이너스 27 나오고요. 마이너스 60x 이쪽을 넘길게요. 그럼 80x는 10 넘기면 마이너스 37 나와주니까 x는 하면은 80분의 37 이렇게 나오겠죠? 약분이 따로 안 되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니까 답은 1번인데 볼게요. 자, 2번은 소수니까 넘어갈 겁니다. 양변은 10이니까 10 곱해주면 되니까 넘어갈 거고 3번만 잠깐 보면은 비례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용해서 1차 방정식 만들어주는 형태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계산해주면 되겠죠. 4번 양변에 15 곱해주는 문제, 5번은 단순 이항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05번 답은 1번. A, B, C, D 숫자 4개에 대해서 저렇게 써져 있는 것에 대한 연산 약속을 하겠다. 자, 그냥 식으로 옮겨주기만 하면 되겠죠. 요 말을 이 뜻에 의해서 그냥 옮겨주기만 하면 돼요. A랑 D를 곱하고 B랑 C를 곱해서 뺄셈 해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X-2랑 3을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랑 3을 곱한 걸 뺄셈 해주겠다 이니까 빼기 12 했더니 3이다 라고 식 잡으면 그만이죠. 계산해주면은 3x-6 빼기 12는 3 이항 해줄게요. 3x 3 더하기 18 그러면 3x는 21이니까 x는 7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질문. 자, 837번은 그냥 문장을 식으로 쓰는 거니까요. 해보시면 되겠고 838번에 항등식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네, 그냥 보는 걸로. 오늘 여기를 수업 중에 풀진 않을 거라서. 자,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등식을 구분하는 방법은 좌변과 우변이 실제로 일치하느냐를 보라 그랬어요. 요것만 기준 삼으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5x-3은 실제로 18이 아니기 때문에 항등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 잡으라고요. 좌변, 우변 같느냐 보라 했으니까요. 그 기준 맞춰서 풀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자, 839번도 같은 기준으로 볼 겁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가 항등식이 되도록 맞춰주면 되는 거.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같다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일단 식의 구조를 맞춰주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분배 법칙 이용해주면 6x 플러스 2a 마이너스 2라고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6x는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요만큼인데 항등식이라고 했으면 일치해야 하니까 2a-2가 마이너스 18이다 라고 식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처음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과제할 건데 모를 만한 부분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840번은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841번 등식의 성질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니까 해보시면 되겠고 842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1차 방정식 풀 줄 아니까 해보시면 되겠죠. 843번 등식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 844번 이항할 줄 아느냐 845번 1차 방정식인 거 골라라인데 마찬가지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1차 방정식인지 확인하는 건 한쪽이 그러니까 좌변으로 항등을 전부 이항했을 때 좌변이 1차식에 유지하느냐를 보면 된다 했어요.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846번 1차 방정식 대기한 조건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는 거고요. 847번은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이 방정식 직접 풀어보면 되는 거 848번도 풀어보는 거 849번은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연산에 대한 정의가 언급되어 있는 거니까요. 읽고 잘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뭐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주자면은 a, b 중에 큰 수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x-3이랑 x-6 중에 어떤 게 더 큰지를 알아야 되잖아. 어떤 게 더 클까요? x-3이랑 x-6 중에서 이 더 크겠죠. 왜냐면 덜 뺐으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 5x 플러스 1이랑 5x 마이너스 1 중에 작은 애는 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는 뭐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849번 그런 식으로 판단해 주면 되는 거. 850번 문제만 읽으면 해보시면 되고요. 851번 방정식 푸는 문제. 852번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비례식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용해서 1차 방정식 만들어라. 853번은 네, 1차 방정식 푸는 겁니다. 이 방정식 두 개의 해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1차 방정식 해 구하고요. 그 해를 이 x에다가 대입해주면 k값 구할 수 있겠죠. 854번 1차 방정식을 풀 건데 우변의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한번 설명을 좀 해야겠네요. 얘를 잘못 봤대. 이 3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x가 2가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잘못 보고 푼 숫자가 그래서 몇인지를 모르는 거니까 x의 2라는 값을 여기 2에다 각각 대입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 3을 모르니까 얘를 3이라고 안 두고 a라고 자꾸 해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4x-4에 있는 x에다 3을 대입할 거면 아니다, 3이 아니라 2를 대입해야겠죠. 그럼 4 곱하기 2니까 8 빼기 4는 x에 2를 대입하기로 했으니까 2a 플러스 6이다 라고 해서 잘못 본 개수를 미지수 구하는 과정 거쳐주면 되는 거. 855번은 자, 첫 번째 기억은 방정식 완성돼 있고 니은 같은 경우는 a랑 b라는 미지수가 섞여 있는 상태인데 니은의 해가 기억의 해의 2배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거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이 방정식 해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은 거기 2를 곱한 것이 니은의 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도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 빼기 2b예요. 자, 미지수가 두 개 있어서 얘를 이용해서 이 니은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해도 a랑 b의 값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잘 보면 여기가 2b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x에다가는 어차피 우리가 숫자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 상수 취급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만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a-2b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a랑 b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입해서 이항만 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856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심화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고민해보세요. 안 되면 다음 수업 질문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전부 과제예요. 자, 1차 방정식 활용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1차 방정식 활용해서 문제 푸는 순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무슨 절차인 것 마냥 1, 2, 3, 4번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무난한 난이도의 문제들은 구하라고 하는 거를 미지수 x로 잡고 풀어야 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x라는 미지수를 잡고 문제의 뜻에 맞게 식 세우고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엄청 거창한 절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수에 대한 문제니 도형에 대한 문제니 설명들이 나와 있긴 한데 밑에 있는 것들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41이다 라고 되어 있죠. 도훈아 857번 여기 뭐 어떤 빈칸 들어가야 될까? 네?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41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는 건 예를 들면 2, 3, 2라든지 10, 11이라든지 하는 숫자들을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를 x라고 하면 하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 두 자연수를 각각 이렇게 식을 잡고 방정식을 세워라. 두 개를 합했더니 41이 나왔다 라고 쓰면 됩니다. 두 개의 자연수를 합했더니 41이 나왔다. 뭐라고요? 답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식을 세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 방정식은 풀면 되는 거니까요. 돈이 적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와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 둘레가 30이다. 가로의 길이를 구하려고 할 건데 다음은 구하시오.
가로 길이 x라고 잡을 것이고 세로 길이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둘레가 3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합하면 몇이 나와야 되죠? 직사각형 가로랑 세로를 합한 건 15가 나와줘야 하겠죠. 둘레가 30인 걸 생각했을 때. 그래서 가로가 세로보다 3cm가 길대요. 가로를 x라고 잡았어요. 가로가 세로보다 3이 더 길면 세로는 가로에서 3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x에다가 x-3을 빼서 가로와 세로를 합했더니 15가 나왔다라고 식을 쓰면 그게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뜻을 맞게끔 여러분들이 식을 쓸 수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차 방정식 활용 두 번째 거리 속력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거리를 어떻게 쓸 것이고 속력을 어떻게 쓸 것이고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요. 시간은 속력 곱하기 속력분의 거리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할 건가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이렇게 되는가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단 기억하는 거는 너희들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요것만 기억하면 상황에 맞게끔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기억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반복해서 뭐 10번 정도 써보고 20번 정도 써보고 문제 풀고 하다 보면 기억에 남으니까 이거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건데 내가 너희들한테 그냥 이거 외우세요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속력이 무엇이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연우가 설명해볼래요? 속력이 뭐예요? 속도요.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아,